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 순매수 2에 122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계열 종목인 HLB 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10배거 한기가 날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이 카티 관련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카티 치료제는 그 항암제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이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중에서 면역감문 억제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만 그 외에 이중항체, ADC, 그 다음에 항암 바이러스 백신, 그 다음에 이제 카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티는 이제 2017년도에 국내에도 이제 들어와 있는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가장 먼저 이제 FDA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리어드의 예스카다라든지 테카투스, 그리고 그 뒤에 21년도에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의 이제 그 브레이안지라든지 아벡마,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가 이제 그 레전드 쪽하고 이제 라이센싱을 해서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예, 카빅티 이렇게 총 6개 정도가 지금 FDA 허가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은 킴리아라든지 예스칼다, 이쪽이 이제 상위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항암 시장 자체에서 보면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이제 1조대 시장이니까 항암제 시장이 이제 100조가 넘잖아요. 이 항암제 시장도 계속 증가되는데 카티 시장은 이제 2028년도로 보게 되면 한 5배 이상. 근데 이제 시장 조사 기간, 토워드 헬스케어 쪽에서 보게 되면 2032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고 되면 100조 정도 규모로 굉장히 고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에서 면역감문 억제제 시장은 2011년도, 2014년도 돼서 한 10년 정도가 되었고, 카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되었고, 여기 이제 혈액암 중심으로 카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아직은 이제 그렇게 아닙니다만 이제 고형암 쪽으로 이제 확장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되게 되면 카티는 이제 기존의 이제 부분보다는 반응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CR 비율 자체가 거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베이스모의 이노베이션의 완전 이제 그 자회사 형태로 이제 가는 어떤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고, 대부분 보시게 되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카티뿐만 아니라 면역감문 억제제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이 펜 대학의 이제 펜 메디슨 쪽에서 라이센싱을 해가지고 킴리아 관련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어떤 기술적 기반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고용암 쪽에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게 이제 베리스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리스모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이 높은 이유고, 그 다음에 길리아드의 예스칼다와 이 타키투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카이트 파마와 라이센싱을 이제 미국의 이제 국립보건원과 하고 거기를 M&A 해서 이제 길리어드는 이걸 이제 되게 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남 쪽에서도 이제 경쟁 상대라고 이제 향후에 주목하고 있는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보통 아스트라제네카,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이쪽, 그 다음에 스위스의 이 로슈라든지 노바티스 이쪽이 강자잖아요. 그래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 카티 쪽에서 이제 중요한 회사가 이제 주노라고 있죠. 예, 주노와 이제 M&A 한 이제 셀진과 이제 M&A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이제 브레안지라든지 아벡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카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존스앤존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 이제 레전드 바이오텍, 그러니까 중국의 항암제 라인도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하고 이제 라이센싱을 해서 이제 존슨앤존슨의 카빅티까지 이 6개가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HLB가 이제 이노베이션이 브리스모와 이제 삼각합병을 한다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개발의 어떤 본격화, 결국 이제 빅파마가 이런 라이센싱이나 M&A를 해가지고 자금 투여를 해서 속도를 내면서 FDA 허가를 받았듯이 이제 베리스모에 관련되는 임상의 어떤 진전들도 좀 더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파마 같은 경우에도 상위 20개 빅파마 중에서 기존의 뭐 존슨앤존스, 그 다음에 하이자는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는 조금 그 다른 쪽하고 좀 열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하죠. 그리고 전통적인 강세, 뭐 로슈, 노바티스, 미국의 이제 뭐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프랑스의 뭐 사노피라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일본의 다케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독일의 바이엘, 길리아드, 그 다음에 암젠, 뭐 비언텍, 모더나 이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제약사들이 카티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향후의 항암제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조를 보시게 되면 카티가 1세대 쪽으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전부 다 2세대 쪽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보시면 다 혈액암 쪽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암 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암과 이 고용암의 어떤 시장 자체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뭐 폐암 뭐 요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용암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시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약가 자체가 킴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5억이 넘고요. 예스칼다도 이제 뭐 킴리아가 이제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40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맙에 뭐 들어가는 거라든지 렉라자의 뭐 1년 비용들 하는 거하고 이제 카티 치료제는 본래 이제 한 번만 하는 것도 있고 환자 몸에서 이제 T세포를 꺼집어내서 이걸 이제 카 조작을 하고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현지에서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억대 정도로 하게 되면 기존 항암제보다 뭐 4배, 5배 정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고용암 쪽으로 확장되어서 만약에 이제 향후에 이제 카티 쪽에 이제 왕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뭐 항암제에서는 면역관문 억제제만큼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빅파마가 이런 걸 놓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 우위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 이제 근거를 한 이제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향후의 흐름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국가별 뭐 카티 관련되는 임상을 보면 거의 지금 이제 글로벌 보게 되면 900개 이상 정도, 이 중에서 고용암 쪽으로 되는 게 한 30% 정도의 임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암 타켓으로, 이 고용암이 어려운 게 혈액암 쪽에서는 보통 이제 카티 치료제가 나왔던 부분이 뭐 이제 뭐 CD19라든지 이렇게 타켓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고용암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타켓을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암에만 딱 특수하게 있는 어떤 타켓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발 과정에 여러 이제 허들 중에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여러 이제 회사들이 그걸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베리스모가 지금은 이제 임상, 일상 관련된 환자 모집이고, 임상의 이제 결과가 이제 2028년도 정도에 이제 뭐 컴플리션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이 카티 같은 경우에는 3상을 안 해도 3상을 이제 진행하는 있는 곳도 많습니다만, 보통 이제 킴리아 같은 경우가 임상 이상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을 정도를 해도 효과가 좋으면 이제 허가가 가능한 어떤 부분에 이제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베리스모와 그 이노베이션의 흐름들이 마치 이제 HLB가 2004년도인가 5년도 그때 이제 제일 처음 그 당시는 이제 엘레바가 아니라 뭐 LSKB 요쪽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분을 이제 라이센싱 하면서 이제 그 리보세라니까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HLB의 장기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당시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로 이제 보시게 되면 2004년도 5년도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흐름들은 이제 2014년도부터 해서 요게 뭐 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그 수정 주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만 요걸 좀 길게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요런 어떤 초기 국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4년도 5년도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요 지난한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201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장기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이전의 어떤 기간들 대비해서 주가가 시가총액이 HLB가 지금 뭐 9조 대니까요. 과거에 보다는 뭐 몇십 배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션의 어떤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3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 R&D 가치가 쉽게 말하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1상에서 성공해서 2상으로 갈 때마다 몇 배씩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2상에서 3상을 가게 되면 또 이제 단계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뭐 3천억 오늘 좀 급등해서 이런 흐름입니다만 향후에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당장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카티 시장의 어떤 성장세 그리고 이제 고용암 쪽의 시장이 아직 이제 아무도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도전해서 이제 가능성을 높이게 되면 완전히 이제 회사의 어떤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부분이 베리스모기 때문에 이번 삼각합병의 의미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부분이고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름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3,800원대까지 장중에 올라와서 프로그램 쪽도 이제 매수가 많이 들었고 외국인 쪽에서도 1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1200만 주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으로도 뭐 500만 주 정도였고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월 달에 이제 같이 이제 그룹주들이 동반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1000만 주 늦었던 요 정도 수준의 어떤 기대감을 지금 이제 이노베이션 쪽에 지금 그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베리스모의 혈액암과 이제 고용암 쪽에서 임상의 어떤 그 프로세스 진행 사항들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원활하게 좀 되는지 계속 이제 팔로업을 뭐 하는 부분들이 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이노베이션이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가 이제 좀 시가총액이 낮은 쪽 종목 있죠. 그러니까 뭐 바이오스텝이라든지 파나진 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좀 줬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봉입니다만 그 전일 거래량이 12만 주대였고 오늘 이제 17만 주니까 거래는 좀 늘었고 이제 화요일 날에 양봉의 시가를 일단은 뭐 지키는 일단 양봉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만 2천원대 3천원대 이제 그 하락갭을 메꾸는 흐름을 단기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테라피틱스도 이제 밑골이 있는 양봉이 나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갭이 나왔던 8,500원대 이 부분들을 극복하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확인들을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돌리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그 10월 말 다음 주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거래가 좀 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는 좀 미약한 상태고, 그래서 이노베이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순환매를 좀 이끌었습니다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요일날 양봉의 시가 흐름은 유지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이제 수급을 동반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순환매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